저는 이제 소통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이제 면접 그리고 스피치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인문학 면접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해 주셔도 좋아요. 저는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누구보다도 이 소통이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부드러운 소통으로 바꾼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바꿔 말하면요. 뭔가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제 직업의 특성상 좀 그렇기도 한데,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직업을 좀 가졌었냐면은 저는 대한항공 승무원으로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항공 하면은 조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엑셀런스한 서비스를 인플라이트에서 만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사실 대한항공을 타시는 손님들이 약간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신 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엑셀런스함의 기준이 높으시고 그리고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화가 많으신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인문학적 표현으로 진상이라고 이런 진상을 만났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바로 진상 취급입니다. 진상들은요 본인을 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정당하고 나는 당연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고 또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소통이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진상 취급을 하는 순간 사실 이제 불통이 일어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진상을 만났다라는 것이 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상 취급을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소통이 되지 않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건 거죠. 제가 이렇게 진상 취급을 했을 때 그분이랑 더 이상 이제 대화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분은 저랑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삼성 오라 그래, 사장 나오라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버리는 건 거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불통을 생각했을 때 너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불통이 일어나는 딱 그 순간을 바라보면요 나의 선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불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소통에서 불통을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서? 진상 취급을 하면서. 저는 이 진상 취급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분은 틀렸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은 내 기준에서 약간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다. 이런 생각이 이제 진상 취급을 하는 것인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사실 우리는 진상에게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만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다 당신은 틀리고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이런 평가와 판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통이라는 장소에서 불통이라는 장소로 딱 건너갈 때 우리가 어떤 강을 건넌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강이 바로 평가와 판단의 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와 판단의 강을 건너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불통으로 나아가지 않고 소통의 영역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사실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건 너무나 즐겁고 재밌는 일이잖아요. 근데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과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포케입니다. 에포케는 그리스어로 에포케인에서 나오고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더 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평가를 멈춘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처럼 평가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멈춰야 된다는 거, 그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면은 평가는 정광석화처럼 무의식적으로 확 일어나 버리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의 표면적인 행동이나 말을 보고서 평가를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표면적인 행동 밑에 숨어있는 어떤 감정이나 이 사람의 진짜 의도나 이 사람의 상황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져야 되는 자세 두 번째는요. 저는 이그노라무스,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현대과학이 지금의 모습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모른다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린 것으로 판명될 수 있음을 받아들인다. 그죠? 저는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직 당신을 모릅니다. 내가 평가한 이것이 내가 틀릴 수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자세가 있었을 때 상대방을 더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는 더 깊이 있는 그런 소통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고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자어로 붙들고 잡을 집, 붙게 잡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각이나 가치관을 나의 것, 나라고 굳게 잡고 있음으로써 딱딱한 인간관계 그리고 소통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카페 리더 황승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